자, 안녕하세요. 한국사인 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리는 하나 챙겨온 게 있었는데, 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제 계획이나 아니면은 목표나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굴 본받으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 그 어떤 자기들이 세웠던 그 목표나 아니면은 그런 힘든 목표들을 이제 달성했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스포츠 스타들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들은 훈련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기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일상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내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 환경에서 더 유독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옛날을 비교해서 좀 말해보자면은, 음, 제가 몸이 좀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허리가 좀 다쳤어가지고 재활활동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많이 절박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움직이지 좀 못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당연히 무슨 그 스포츠 스타들이 부상 입고 나서 재활활동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그 몸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사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꿈이 좌절됐을 때는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갭 차이만큼 불행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과 현실의 갭 차이가 큰데 이만큼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이만큼이 곧 그 사람의 갈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사람의 이러한 고통의 크기가 클 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 고통의 크기만큼이 곧 그 사람의 갈망. 네. 책에서 읽어본 거로는 그릿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의 사건에서 그 다음에 점차 잘 살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되었는데, 어째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더 불행하다고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 지금이 뭐 희망이 없네, 뭐 약간 지옥이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은 지금이 압도적으로 잘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비율도 더 많죠. 근데 어째서 이런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나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특정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행복한 사람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좀 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단적인 예시로 어, 그냥 조용히 잘 사는 사람 중은 보통 그 정도로 잘 살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더 잘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거 불평 저거 불평, 그런 사람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들을 좀 봤었어요. 어, 불만이 많다는 것은, 네, 아까 말했던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곧 갈망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곧 힘이나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시로 스포츠 스타나 혹은 어떤 기업가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언제 이게 수익화가 일어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러한 고통을 잘 참아내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대다수가 뭔가 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예전에부터 좀 읽어보거나 아니면 좀 검색을 통해서 본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은 그들은 그것 말고는 자신들의 이런 이상과 현실 그 갭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들의 그 큰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 거죠.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단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한 가지 일에 얼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 포기하거나 혹은 완전히 헌신하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던 혹은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음, 우리가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쟁에서부터 6.25 전쟁 이후에겠죠. 그때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단지라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 일궈냈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한가의 기정을 이뤄냈다는 거에서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하고 그렇긴 한데, 사람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그 절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박함 너무 그냥 뻔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 그냥 절박함이 아니라 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통이라는 그 불만족이란 것을 잠깐 돌려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낮겠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너무 막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르는 그 고통 그 과정들보다 가만히 있었을 때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혹은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아둬야 되는 거죠. 설령 그게 틀린 방법이라고 해도.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그런 어떤 한 가지의 강한 열망으로, 의지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단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결핍? 저는 그거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절박함이라는 게 그냥 생기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해지고 싶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현실은 그에 따라주지 않아서 굉장히 음,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제가 현실과 이상의 갭 차이가 컸을 때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도 제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현실이 만족스럽다면은 필요 이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순간에 지금 잘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만족을 하는 그런 유전자적인 기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만족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계속 더 원해요. 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런 만족을 모르는 우리 그 민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서 지금 현재 이뤄내는데, 음,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는 좋은 점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서는 그게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 적당히 가만히 있는 게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음, 너무 큰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목표로 했던 것과 나 사이의 그 괴리감에 현실을 약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감당이 안 되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나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하고 너무 거리가 크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도달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산다기에는 이 갭 차이가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노력이란 걸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 사람 중 한 명도 저였습니다. 네, 지금 쓸데없이 약간 TMI 그 고백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자 제 얘기를 좀 섞은 거긴 하거든요. 음, 우리가 그 너무 먼 곳만 바라보다 보면은 포기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동하고자 하는 그 고통보다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내 욕구, 욕망에 대한 그 고통이 더 편안하면은 당연히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가 멀리 본다고 생각해봐요. 막 초장기 프로젝트를 지금 머릿속에서 막 다 돌려요. 5년, 10년, 20년짜리 일을 플랜 딱 돌렸을 때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뭔가 역경들 그리고 막 어려움들, 문제들을 머릿속에다 다 때려박아 봐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과 그걸 할 생각들의 머릿속에 플랜이 한번 싹 스쳐나가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걸 할 생각에 압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돌리면 잘 돌릴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인 압박감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이만산 놈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행동을 하려고 그래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동할 거거든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노력은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그 갭 차이가 본인의 욕망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생각하는데 목표를 다 다르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 혹은 지금 2년 정도의 기한이 저한테 남아있긴 하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어본다는 생각으로 제가 거기에 다다르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거기에 대해서 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증명을 해놓고 싶달까?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제가 원하는 최소 목표까지는 한번 도달해 보려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먼 거리를 생각하면은 달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포기가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50만 원 수익화가 일단 목표였고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다음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독자 1000명을 한번 모아보려고요.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구독자 1000명.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숫자일 것 같아서 분명 저와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꿈을 가진 혹은 그냥 이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다. 나중에 뭐 한 40주 뒤에 아직 하고 있나 하고 이제 보러 오고 싶다면 네, 구독이랑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어, 저는 그래요. 음, 제가 이만 산 놈이긴 한데 나중에 후회하고 싶진 않아서 그때 그래도 해볼 걸 어, 그런 후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통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중에 안 해본 걸 더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해봤으면 어땠을까? 네. 2016년도에 내가 유튜브를 봤으면은 그때 유튜브 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음
만약 5년, 10년 뒤에 그때라도 한번 뭐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번 한번 시작해보자고 합니다. 네, 쓸데없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사진 채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